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이제 준결승 두 번째 매치업의 두 번째 세트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게임 스코어 1대 0으로 아프리카 프릭스가 이기고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프릭스가 진짜 1세트부터 진짜 약간 기선제압을 했다라고 할까요? 네. 그 준비한 과정에서 카서스, 제이스, 직스라는 조합을 완성시켜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그렇죠. 두 분의 예상을 정확하게 빗나가게 하고 아프리카 프릭스가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승부 예측의 신은 여기 중간에 앉아 계신 분이 확실히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KT 입장에서는 뱀픽 단계에서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제이스를 선픽으로 가져가서 카운터 칠 만한 요소가 있기는 했지만 그게 적중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이스는 웬만하면 자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T 롤스터 역시도 굉장히 생각이 깊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 어떤 뱀픽을 보여주게 될지 두 팀의 뱀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게임은 뱀픽의 승리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참 좋은 선택을 했던 아프리카 프릭스인데 다양한 카드들 준비 많이 한 느낌이 들거든요. KT 롤스터도 한 번 맞긴 했지만은 다전제잖아요. 다전제다 보니까 빠르게 피드백을 해서 상대가 이런 부분을 준비해왔구나 고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이스 밴 바로 나오죠. 네, 블루 진영이지만 제이스를 잘랐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러면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는 KT가 뭐 블루건 레드건 제이스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드러낸 이렇게 뱀픽 단계다 보니까 좀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채팅 가운데 하필이면 네, 오프닝 너무 좋아라는 채팅을 보고 우리 녹턴 PD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리신밴, 네. 트런들밴, 그리고 니달리밴. 오늘 정글 쪽에서 많은 밴이 나오고 있죠. 네, 카서스도 등장할 만큼 진짜 많이 나왔었고 이렐리아 밴까지 KT가 완성시켰습니다. 상대가 이렐리아를 쓰는 거에 약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죠. 네. 티어가 높은 것 같습니다. KT가 생각하는 이렐리아의 티어가요. 네. 최근에 뭐 LCK에서도 뭐 미드 이렐리아 같은 친구들이 활약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뭐 망하는 장면들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확실히 티어가 많이 높아진 걸로 보이고요. 정글밴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선픽으로 정글 카드를 먼저 집어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뭐 비에고, 다이애나가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자, 자르반도 밴이 되어 있고 직스 오. 먼저 KT로서. 자, 야.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정글 카드를 또 가져올 수도 있고 뭐 루시안, 레넥톤, 물론 니달리는 없습니다만은. 네. 루시안도 확실히 좋은 카드죠. 뭐 AP 정글 썼을 때 미드 쪽으로 채워줄 수도 있고 탑으로 가서 뭐 나르 상대도 가능하다 보니까 선택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프릭스가 어떤 컨셉을 가져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즈리얼 이거는 살짝 순서상으로는 저는 약간 의외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픽을 조금 숨기고 네. 싶다는 거 보이죠. 녹턴 PD 인터뷰 원합니다. 인터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로나마 여러분 만나실 수 있도록 한번 추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비에고. 비에고. 최근에는 이제 정글 쪽으로 많이 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탑으로 쓰는 팀들이 몇몇 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고는 아직까지 숨기는 픽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직스의 장점을 살리고 싶자면은 뭐 사거리 긴 친구들을 많이 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루시안 카드가 조금 아른거릴 것 같습니다. 또 AD 잘 쓰는 빅라가 있다 보니까 빅라에게 쥐어주면 좋은 카드거든요. 그렇죠. 자, 루시안을 가져가는 KT로서. 루시안도 포킹의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빛의 심판 타이밍을 통해서 상대를 조금 더 때려주고 시작하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스에게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픽으로 보이죠. 그리고 직스가 가장 좋아하는 서포터는 발을 묶어주면서 폭탄을 던질 수 있게끔 해주는 서포터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레오나가 가장 궁합이 좋다 보니까 바텀 조합을 아예 완성시켜버렸죠? 신드라. 또 언급을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녹턴 PD 언급을 많이 하세요. 예, PD님 칭찬을 엄청 해주시고 네. 이렇게 칭찬한 다음에 스코어 좀 띄워주세요라고 올라왔는데 예, 하겠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는데 뭐 네. 하겠죠? 네. 그리고 저는 저 이즈리얼이 아프리카 프릭스는 예전에 미드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드인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선수는 달랐지만요. 그땐 불이 있었습니다. 불독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같은 경우는 KT가 정글러를 안 뽑았다 보니까 볼리베어까지 밴해주는 모습이고요. 하나를 더 정글을 밴할 것 같습니다. 올라프도 최근에 어느 정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있고 신자오도 물론 공격력이 너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팀들이 있었거든요. 럼블. 럼블. 이게 아무래도 좀 비예고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은 우리랑 붙으면서 싸우진 않을 것이다라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거리를 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럼블 카드를 좀 자른 느낌이고요. 루시안과 함께 뭐 미드 정글 ADAP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PD님께 시키라고 뭐 압박도 오고 있는데 제가 시켰다가는 다음부터는 저를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PD님께 좀 강조드리고 싶고 50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50밴은 나르를 위한 설계 같기도 합니다. 사실 나르가 50 상대로 라인전에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만 챌린저스 리그에서 오히려 50이 나르를 잡아먹는 그런 그림들도 조금씩 나왔었거든요. 네. 알리스타, 이즈리얼 알리스타. 정말 손이 안 가는 픽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거리를 벌리면서 싸우는 조합인데 알리는 거리 좁히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라인전에 신경을 많이 쓴 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라프에 이어서 캐넨. 자, 이거 이야. KT 롤스터의 뱀픽도 이제 오묘함. 사파픽에는 나도 같이 유연하게 간다 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갱플랭크. 1, 2마가 또 합니다. 1, 2마가 또 해요. 그렇죠. 이 갱플랭크 같은 경우는 캐넨 상대로 1대1 라인전에서 한 번 주도권을 잡으면 계속 그 1레벨에 총으로 괴롭혀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갱플이 원거리형 라이너들에게 좀 강한 편이에요. 총을 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갱플랭크 등장이 있고 아프리카 프릭스의 조합이 제가 볼 땐 꽤나 할만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프릭스의 조합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강모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드 정글 주도권인 것 같아요. KT 같은 경우에는 바텀 주도권을 잡고 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프릭스의 이 비에고 신드라 대 올라프 루시안 구도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도권을 잡는 쪽이 양쪽에 다 힘을 줄 수 있잖아요. 직스 같은 경우는 이즈리얼 상대로 푸시를 하게 됐을 때 뭐 그 다이브 구도를 또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전령적으로 먼저 올라가는 그런 거를 막고 싶으면 아프리카 프릭스의 이 상체 갱플랭크, 비에고, 신드라가 좋은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바텀 손이 안 간다 이런 표현도 살짝 해주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직스와 루시안의 사거리를 좀 제압하기 위해서는 렐 같은 강제 이니시 카드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알리스타가 등장해서 한타 때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리스타가 해야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생기고 말았어요. 캐넨이 들어가다 보니까 캐넨을 밀어주면서 튕겨낼 수 있고 갱플랭크가 이제 궁극기를 떨어주면서 슬로우를 걸게 되면은 알리스타도 이니시가 가능할 만한 타이밍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연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크게 좀 한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합을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 말하는 또 알파이트가 또 등장을 해서 말파이트 왜 하나요? 알리스타가 이렇게 하는데 네. 또 이런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의 조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KT 롤스터 뱀픽에서의 이유를 착실하게 만들어주면서 라인전을 제압해내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라운드의 두 번째 매치 두 번째 세트 속으로 가보시죠. 우리은행과 함께합니다.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썸머 스플릿. 자, 오늘의 두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의 KT 롤스터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아프리카 프릭스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즈리얼이랑 알리스타스라고 하면 잘 쓰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라인전에서 뭔가 이렇다 할 강점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아프리카 프릭스가 이런 이즈리얼 알리스타로 약간 버티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뭐 포킹을 뭐 직스와 루시안이 이렇게 날려줄 때 이즈리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생각하면서 뭐 뽑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바텀 쪽에서 둘 다 순간이동을 들었기 때문에 전령 쪽에서 5대5 한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크게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이제 뭐 포탄 세례와 알리스타의 뭐 궁극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베스트겠고 KT는 그 전에 싸우는 모습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죠. 알리가 굶지기 전에요. 확실히 두 팀 다 1레벨부터 그 정글 싸움이 정말 치열하네요. 네. KT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거리 챔피언 캐넨과 올라프가 또 1레벨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상대
레드 진영 쪽으로 카운터 정글링을 들어가줬고요. 자, 상대 칼날부리를 먹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보니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시트러스도 일반적인 움직임 아닙니다. 자, 일단 봤거든요. 와드로 지금 상대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나도 칼날부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올라프가 정글 빨리 먹고 나중에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다른 캠프를 건드렸다가는 이제 레드 툭툭 건드릴 때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 레드를 바로 친 게 아니라서 걸렸죠? 그렇죠. 이게 칼날부리가 없는 걸 알면은 보니 선수도 살짝 네. 생각을 할 겁니다. 두 분 다 사실 바텀 라인에서 플레이를 했고, 특히 고수진에서는 원딜러로 플레이를 했잖아요. 네. 지금 두 원딜러가 뭐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뭐 정화, 회복 이런 거보다는 나는 순간 이동이다. 그래서 양 팀 모두 3태를 들고 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한 활용도 어느 팀이 조금 더 낫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즈리얼이 조금 낫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직스는 순간이동을 활용해서 다른 라인에 개입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이동만 놓고 봤을 때는 이즈리얼이 쓸만한 구석은 많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기분일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느낌으로 고수진에서는 뱀픽 자체가 아프리카가 조금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강보면에서는 좀 KT가 조금 나은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거리를 봤을 때 KT가 직스 루시안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간 지났을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순간이동 같은 경우에는 직스가 이제 푸시를 하다 보니까 이즈리얼이 받아먹는 구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 타이밍을 잡기가 애매한데 이즈리얼이 순간이동을 통해서 집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스턴 걸리고 싶거나. 가보죠. 보니. 전멸 잘 써야겠는데요. 도끼를 피해야 됩니다. 전멸. 오, 보니 무빙. 먼저 도끼를 쓰고 늦게 쓰고 한번 회복인데 타워 안으로 이거 끌어들이는 와, 레드. 와, 이야. 각을 보긴 봤어요. 그래서 미드 쪽도 보니가 진짜 침착하게 잘했죠. 자, 전멸 이거는 쓰면서 빅나쭈. 와! 케인이 진짜 케인이 네. 막타 보셨어요. 이야! 멋진 펀치를 한번 날리니까 아프리카 프릭스가 또 받아주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심리전도 정말 그 전멸 심리전이 네. 여기서도 도끼 피하면서 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봤었는데, 여기서 화약통을 쓸 거라고 생각했지 보니 선수가 안 들어갔고, 와.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더 가까이 가서 화약통 슬로우가 묻었으면은 보니가 못 잡을 수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러한 심리전을 잘 피했고요. 여기서도 시트러스 선수가 네. 전멸. 와, 네. 이거 진짜 케인 선수가 마무리 진짜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루시안 생각도 비에고가 전멸 W 하는 걸 생각해가지고 반응 빨리 해서 피한 거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따라가 주면서 딜을 넣어줬던 아프리카 프릭스의 움직임이 참 좋았었고요.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KT 자체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요. 루시안 신드라 구도에서 루시안이 조금 더 라인전이 편하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이거 많이 맞죠? 와. 자, 하이브리드 어떻게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드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에 가서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원하는 아이템을 갖춰온 느낌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텀 쪽은 서로 이렇게 정화가 없다 보니까 알리스타의 스턴 펀치까지 연계되게 되면은 직스가 원콤 날 수 있고요. 네. 이즈리얼도 비전 이동으로 청구해보고 미치 심판, 죽을 수 6레벨 있어요. 자, 빅나가 거세게 공업기 활용하면서 상대를 압박해 봤고요. 좀 힘을 주면서 라인을 밀어서 집 타이밍을 잡은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프릭스의 오늘 경기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정글러가 봐줘야 되는 타이밍 때마다 미드 혹은 다른 라인을 정말 케어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면 실점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앞에서 틀어 막다 보니까
오히려 실점 타이밍을 넘기고 득점으로 이어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바텀 같은 경우에서도 직스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조합이었는데 정글러의 동선이 보니 선수는 탑 쪽을 갱킹을 갔었고 신트로 선수는 아래쪽에서 계속 맴돌다 보니까 이즈리얼이 편하게 파밍을 하고 순간이동을 아낀 것까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프릭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요. 자, 집에 걸어서 갔다 오면서 순간이동 안 쓰고 라인 복귀 침착하게 잘했고 첫 용까지 챙겨주고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네. 전령 쪽에서 쓰고 싶은 마음을 좀 많이 보일 것 같고 미드 쪽에서 루시안과 신드라가 전멸이 없는 상태인데 딜교환을 계속 좀 세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양쪽의 서포터들과 정글러들을 노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귀 텔로 썼더라면 전령 쪽에서 뭐 하이브리드가 좀 더 유리하게 합류하고 이렇게 또 활용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 시야가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가 너무 잘 잡아주다 보니까 직스가 앞에서 라인 클리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구도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즈리얼이 라인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나와가지고 직스에게 스킬 넣어주고 몇 대 맞추면 솔킬각 나오거든요. 그래서 KT 입장에서도 좀 시야를 지워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삼거리에 와드가 설치되게 되면은 알리스타가 다른 라인에 갔는지 아니면 라인에 가만히 서 있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거리 쪽 와드는 반드시 지워야 됩니다. KT. 자, 시트러스는 또 그 사이에 또 카정 또 한 번 또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팀이 약간 그리는 그림이 많이 다르죠. 한쪽은 케넨이 주도권이 없을 수 있는 픽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도와주는 그림이고 네.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즈리얼이 주도권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구도다 보니까 아래쪽을 도와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올라프가 툭툭 전령 건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바로 뛰어야지만 속도 맞출 수 있습니다. 오 맞았고 적군화에 들어갑니다. 데미지가 이후에 순식간에 녹여놓고 합류 누가 빠르죠? 위쪽에서 각 보고 있는데 미니까지 합류하면서 자, 보니 근처까지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딜계산을 하네요. 그렇죠. 심지어 본인은 전령 쪽을 치고 있었었는데 네. 치다가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와, 맞춘다는 가정하에 이거 지금 CC의 연계가 예. 이거는 심리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쓸래였거든요. 근데 빅나 선수가 먼저 쓰면서 예측당했던 게 정말 컸습니다. 저는 시트러스 선수가 궁극기로 들어가는데 좀 부담을 느껴서 살짝 데미지가 부족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과감하게 들어가서 데미지 넣어주고 전멸로 빠진 움직임이 진짜 날카로웠습니다. 군화에까지 맞춰줄 거라는 어떤 믿음. 네. 다시 한번 미드에서 키를 만들었고 이렇게 되면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빅나가 좀 말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KT가 상대가 미드 쪽에 턴을 썼다 보니까 전령을 챙겨가는 플레이가 좋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탑까지 과연 성공을 한다면 이거 포탄 세례로 빨리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턴 한 번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거 비에고랑 알리스타가 오고 있긴 한데 조금 멀어요. 이야. 자, 1, 2만 끊었고 아 근데 이게 상대방의 대처가 좀 더 느렸으면은 포탑 채굴까지 오래 할 수 정준이죠? 있었는데 정조준 사이로 지나갑니다. 채굴을 많이 할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은 다이브였는데 말이죠. 게다가 킬도 지금 뭐 레오나가 가져갔다 보니까 아주 맛있는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헤르메스를 가다 보니까 전투력적인 면에서 루시안이 평소보다 데미지가 좀 늦게 뽑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드래곤 때 전투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땐 그걸 회피하면서 교환을 하는 그림을 KT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루시안 신드라 구도가 적군화해가 빠졌을 때 루시안이 앞대시를 쓰면서 딜 교환을 하는 그런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아이템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쉽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갱플의 장점은 항상 저런 식으로 골드를 추가적으로 습득하는 게 있다 보니까 오 자, 전멸 활용하면서 케니도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 예, 드래곤 전에 전멸 한번 빼놨기 때문에 궁쿨이 돌아오면 노릴 수 있는 대상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레벨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탑은 케넨이 초반에 힘들 수도 있었는데 좋은 그런 1레벨 설계부터 해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림이고요.
미드는 신드라가 루시안을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맵을 넓게 쓸 수 있는 거는 시트러스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트러스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1, 2마를 견제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KT 롤스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드 힘 때문에 이거- 전투하기 애매하니까 탐 노리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3차인데 3차인데 일리마! 이것도 와, 정면으로 너무 잘 진짜 뺐어요. 오래 버텼고 아니, 이거는 캐슬은? 이거 캐슬 와! 정면으로 빠져나갑니까? 와, 근데 진짜 잘 버텼죠. 스킬 피하면서. 네. 딜림 아니 이거 드리블이 일리마. 예. 네. 드리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와, 탑에 사는 메시. 네. 야. 게다가 다시 한번 좋은 타이밍에 왔기 때문에 전령 타이밍을 또 놓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KT가 붙어서 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그러니까 KT 입장에서도 최선이었거든요. 와. 스킬 피해주면서 상대로 혼선 자칫했으면 캐슬까지 잡힐 뻔했어요. 자, 전멸까지 상대 하나 뺐습니다. 어쨌든. 저게 보통 원딜들이 힐 들고 있을 때 힐 낚시하는 것처럼 늦게 쓰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전면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다 보니까 KT가 죽었나 싶었는데 한 턴 더 버텨가지고 당황하는 모습이 드러났었죠. 그러나 뭐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투자값을 조금씩 크게 만들긴 했으나 3데스는 3데스예요. 갱플랭크 성장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도 반대쪽에 탭 눌러보시면은 또 똑같이 루시안이 0-3을 하고 있거든요. 네. 플랭크 입장에서는 물론 이 게임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 역할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KT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최근에 이기는 게임 플랜 이런 거고 스트레스 좀 오래 시트러스. 맞습니다. 와. 자, 아슬아슬하게 살아서 빠지는데 성공했고요. 미드에다가 전령을 풀어주면서 빅나 쪽에 다시 살짝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케이니 선수의 안정감이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레오나가 이전에 전멸 뺀 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미드 쪽에 갱킹을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잘 회피했잖아요. 한번더 그것 때문에 가요? 살릴 수 있었고요. 또 일리마, 또 리마. 그렇죠. 이거는 또 왔어요. 와, 이거 진짜 레오나가 탱킹하면 진짜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일리마를. 그만 좀 와라 진짜. 와. 이게 예전에 T1 상대할 때 그냥 우리는 경기는 모르겠고 네. 무조건 T1 탑만 잡는다 이러면서 괴롭힌 적이 있거든요. 프레디 프리온이 그랬었죠. 예.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프렉스가 미드 주도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KT의 좋은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힘은 역시나 바텀 쪽에서 서포터를 올린 데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죠. 그래서 직스가 이렇게 살려주는 동안에 레블 선수가 득점을 좀 해와서 직스도 그래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잘못 걸리면 와. 가장 큰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정글 서포트 2대2 구도에서 올라프 레오나 대 비에고 알리스타를 했을 때 알리스타가 올라프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위쪽에서 본인 선수가 이득을 챙겨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로치 선수가 그 당시에 내 마음을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지독하게 탑을 노려주고 있고 네. 탑 1차 타워가 이거 밀렸지만 루시아 왔어요? 스트레스 아까 전멸 썼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못 살죠? 비고 시트러스 컷! 와. KT 득점 많이 했는데요. 이게 아프리카 프릭스가 다음 턴에 바텀을 다이브하면서 타워를 깨면서 죽이려고 제가 볼 때는 아껴놨거든요. 근데 손해를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세 번째 드래곤 전투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골드를 많이 벌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맵을 넓게 쓰고 있다라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탑에서도 이득 보고 바텀 쪽에서 이득을 봤던 게 KT 입장에서는 그 경기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장을 잘한 신드라가 지금 힘을 못 써주고 있거든요. 자, 양팀 서포터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골드를 획득하고 있는 일리마. 네. 너무 많이 좀 공략을 당하다 보니까 네. 사이드에서 좀 숨어 지내는 생활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갱플랭크가 템 나오면은 그 가성비가 너무 잘 뜨다 보니까 말려도 세다 그런 장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포탄셀의 지원만 계속 해주면서 개인의 성장을 좀 이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번의 전령을 챙기는 데 성공하고 있는 KT 롤스터 보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프린스 입장에서도 이번 전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좀 크거든요. 3령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갱플 피하면서 전투 한번 회피하는 게 제가 볼 땐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또 아프리카 프릭스가 알리스타 신드라를 통해서 케넨의 위치만 잘 찾아준다면은 그래도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막 그림대로 한타 때도 뭐 케넨 진입하는데 알리스타가 팍 밀어내고. 네, 적군화해로 뭐 케넨을 갑자기 원콤이 난다던가 네. 그런 구도 아프리카 프릭스가 그릴 수도 있지만 전령이 먼저 KT가 풀어주면서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드 1차 타워를 얻어내면서 계속해서 라인을 압박하고 입공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KT 롤스터. 이거 직스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입궁까지 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딱 하나 변수가 있어 보이는 거는 캐슬 선수가 지금 초시기가 없긴 하거든요. 네. 터지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캐넨. 신드라한테 잘 들어갔죠 이건. 전멸 쉽게 뺐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이렇게 되면 시야를 뚫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3용을 앞두고 KT 롤스터도 3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고 아프리카 프릭스 3용 욕심내지 말고 요건 주자. 일단 포기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가 쪽에서 전령 풀어가지고 KT가 미드 쪽으로 밀었을 때 애초에 드래곤 전투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이드 쪽으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살짝 미련을 보였던 아프리카 프릭스였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KT가 원하는 그림 그대로 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리고 루시안이 뭐 많이 죽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궁극기를 또 활용하기 위한 콩콩이 루시안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나중에 나오긴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게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는 싸움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알리스타인데 상대 정글이 올라프인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프한테 WQ를 썼을 때 라그나로크를 그냥 무시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KT에서 이번 판 뱀픽은 올라프가 조금 신의 한 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들고 있고요. 그만큼의 신의 한 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성장도 잘해주고 있고 갱킹 성공률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대부분 1, 2마지만요. 네. 그리고 일리마가 타워에서 이렇게 CS를 먹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지금 술통 연계를 통해서 야금야금 먹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 아프리카 프릭스의 반대쪽 라인도 탑을 공략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서야 설계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좀 푸시를 해줘서 케넨에게 다이브 압박을 주면서 상대방을 불러들여서 갱플랭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선 갱플랭크가 주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강범현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니셜 수단이 알리스타밖에 없는데 거기에 갱플랭크의 포탄 세례가 얹어지면서 알리스타 같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반대쪽은 말리면 안 또 됩니다. 직스가 지옥화염 폭탄으로 막아주고 KT는 바텀 포탑까지 가져가면서 이득을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프릭스도 결국 저 포탑을 깨고 싶긴 할 텐데 상대의 저항이 너무 좋다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잘못 들어가면 이게 캐넨이다 보니까 막 지질 수도 있어서 쉽사리 다이브 하기에 좋은 챔피언은 아니죠. 캐슬도 지금 피카츄에서 지금 라이츄로 진화를 하고 있는 과정 무난하게 잘 그려가고 있고 노데스 플레이 상대 갱플랭크보다는 CS를 거의 뭐 25개 이상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니 선수가 슬슬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레벨 선수가 계속 신드라에게 흑점 넣어주면서 전멸을 2턴이나 뺐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케넨이 앞전멸 투자하면서 아군들을 불러서 잡아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 나가는 플레이는 제가 볼 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기초 체력을 지금 쌓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즈리얼이 정말 잘 크고 있거든요. 이 이즈리얼이 상대 포킹을 피하면서 먼저 때려주는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프와 레오나의 그 정글 서폿에 계속 힘을 이용해가지고 시야를 공격적으로 집어넣는 턴을 KT는 잘 활용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그 시간을 오래 투자했고 위쪽이 시야가 비어버리니까 아군들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쪽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면서 다시 한번 맵에 4분의 3을 가져오는 듯한 느낌을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장악을 해 나가면서 맵도 넓게 쓰고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거 상당히 잘 시트가 만들고 있어요? 있는데 그렇죠. 거리 좁히면 안 돼요, KT도요. 그래도 이게 미니 궁극기 오. 빠지고 올라프 들어가면서 여기서 묶이는데 자 일단 오. 추가 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또 KT 입장에서는 시야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캐슬 위치. 정화 없습니다, 이즈리얼. 저 중간에 와드가 있어가지고 시야가 보이면 한번
들어갈 법했거든요. 네. 자, 위아래로 각을 보고 있고 발키리! 케넨의 위치! 오, 네. 오, 그래서- 케넨만 보게 돼요. 예. 숨죽이고 뭔가 하려고. 그렇죠. 수싸움에서 케넨이 조금 더 위에 있다 보니까 페이크 모션만 줘도 화들짝 그렇죠. 놀라잖아요. 길을 모으고 있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KT가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의 미드 2차를 가져가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알리스타도 또 전멸의 의존도가 큰 챔피언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멸이 빠지게 되면 다음 한타 때 이니시를 담당할 수 있는 부분도 네. 약해지고요. 네. 근데 빅라 선수가 조금 긴장을 했는지 양손에 망치를 들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지금 풀필드 2개. 쿨필드가 2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뭐 정글러가 올라프다 보니까 나도 도끼를 드릴까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네. 나도 쌍도끼. 예. 오, 이게 어. 지금 실수인지 네.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빅픽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큰 미드 그림. 정글의 시너지를 위해서 갖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아이랑 알리스타의 거리 조절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KT 입장에서는. 어, 이거 이거 또 싸움 걸었어요. 신드라 보면서. 이거 KT! 와! KT! 우와, 위치가 앞선 초대박 대승! 거의 토르였죠? 네. 와. 이거 순간이동 또 끊기죠? 죽었습니다. 아. 기다렸다가 넣어주는 것도 레벨 너무 좋았고요. 우와. 갈 곳 없는 거대한 한 방이 터졌어요. 와, 케넨! 저는 왜 KT가 이제 아래쪽에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가나 싶었는데 케넨을 뒤로 돌리기 위한 수였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알리스타가 위쪽을 보고 있다 보니까 케넨 마크가 전혀 안 됐죠? 그렇죠. 알리스타가 먼저 맞고 시작하면 사실 그게 좋은 챔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때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먼저 맞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장점이 사라졌거든요. 자, 바론과 드래곤을 다 가져가면서 순식간에 경기는 KT 롤스터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와, 저 뒤쪽 제어와드의 순간이동을 누르면서 바로 네. 상대를 아래쪽으로 몰아주는 진짜 KT 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순간적으로 5인궁이 들어가 버렸어요. 네. 완벽했죠? 밑에 심판을 거의 다 꽂아내면서 알리스타를 없애고 났더니 네. 케넨 누가 밀어낼 사람도 없고요. 몸에 어. 앞에서 맞아줄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골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갱플도 돈을 잘 버는 챔피언이긴 한데 이게 탑 쪽에 결국에는 KT가 계속 스노우볼을 굴리자고 했던 움직임이 네. 효과를 제대로 보는 한타가 나와서 먹혔어요. 게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저건 의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망치가 눈에 너무 잘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쌍망치죠. 쌍망치여도 밑에 심판 저 정도로 꽂아주면 인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해진 게 상대방이 이제 라인을 양쪽을 밀고 왔을 때는 이니시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대처가 안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주고 우리도 조금을 취할지 아니면은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해서 버틸지 거기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탑에서 1차 타워를 얻어내면서 시선을 돌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바텀에서 2차 타워를 밀어내고 있는 KT 롤스터. 그렇죠. 이거는 갱플랭크가 대처를 어떻게 할지 봐야죠. 이건 그냥 뭐 바텀 억제기까지 준다라는 생각으로 아프리카 프릭스가 생각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어쨌든 파괴되었습니다. 사이드에서 갱플랭크가 내가 뚫려 있는 라인을 받아먹으면서 캐넨 상대가 될 수 있어. 이러한 견적이라면은 맞는 생각이긴 해요. 그렇죠. 자, 바텀 업제기까지 깨트리는데 성공하고 있는 KT 롤스터. 그러니까 KT 롤스턴 오? 당연하게 가져가는 거였고요. 네. 일리만 선수는 거기서 나는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겠다라는 판단이죠. 이거 나뉘었어요. 이거 시트러스 움직임 체크해야죠. 예. 자, 이거 바론 있기 때문에 또 순식간에 기환을 했고, 자, 2차 타워까지 밀고 나름 성공적인 전과예요, 일리마도.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데스수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네. 팀원들한테 미안해. 나 시간 좀 줘 하고 가끔씩은 이기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리마의 데스가 팀원들에게 미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오일은 좀 세긴 세죠. 다 나만 갖고 그래. 네. 다 나만 봐. 그래서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제 또 갱플이 아래쪽 라인을 마크해 줄 때
본대 쪽에서 KT의 움직임을 따라가줘야 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캐슬 선수가 전멸 들어오는 타이밍이 결국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바론이라든지 아니면 드래곤이 나오는 시점 돼서 슬슬 또 부를 거거든요. 네. 그때 또 캐넨의 움직임을 숨기면서 뒤로 돌아드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야적인 부분에서 아프리카 프리스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론 파워플레이가 이제 뭐 한 500골드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뭐임? 1500골드 시작 아니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일리마가 또 2차 타워도 밀었고 뭐 이런 부분에서 골드를 좀 많이 만회했죠. 그렇습니다. KT가 바론을 먹고서 지금 뭐 두 웨이브, 세 웨이브를 몰아붙인 게 아니라 한 웨이브만으로 공격을 취하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골드량이 좀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바론 파워플레이가 확 드러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자, 파괴되었습니다. 탑으로 KT 입장에서도 더 이상 시간을 주고 싶진 않을 거예요. 상대 조합이 어쨌든 파밍을 하면 할수록 그 조합의 색깔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모여줘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플랭크가 또 3코어까지 갖춰졌거든요. 네, 이거 또 타워 칠 때 거리 좁혀지게 되면은 포탄세를 깔면서 알리스타 전멸로 이니시 할 수 있거든요. 네. 한 명이라도 죽는 상황이 나오면 비에고가 먹으면서 다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거리 조절 정말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은 캐넨이 있긴 하지만 근본은 포킹 조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 많은 분들의 의견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KT 로스터가 굉장히 많이 유리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저희는 이걸 뭐 경기가 많이 루시안! 아 이거 그래도 미니? 묶였는데 미니시 이니시 먼저 맞았고요. 이거 녹이는 거 봐야죠. 잡혔고 상대를 잘 오. 들어가면서 자 일단 상대를 몰아내긴 합니다. 와, 근데 이게 또 5대4 싸움이었는데 캐넨 없이 KT가 결국 알리스타를 잡아냈네요. 네. 이거 설마? 예. 순간적으로 렌즈에 그림자 비치다 보니까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빅라가 빠졌는데 전멸 쓰고 뭐 과민 반응을 한 게 아니라 깔끔하게 빠져버려가지고 재미를 좀 봤습니다. 야 이거 사실 저희가 보던 그 그림이 또 나오는 줄 알고 사실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저쪽에서 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뭐 사실 4,000골드, 5,000골드는 네, 찰리에서는 네. 별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네 번째 경기 보시면 느낌 제대로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강했거든요. 어제 경기는 사실 첼리의 뭐 당연히 적응이 뭡니까? 거의 맞아요. 전 경기를 함께 했는데 네. 근데 저도 어제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이 정도면은 신이 돕는 게 아닌가. 이게 뭐지? 네. 챌린저스 리그의 흥행을 위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왔었죠.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네. 또 신께서도 그런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5,000 골드로 두고 뭐 마우스 선 안 빠지면 뭐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말씀하시기에는 첼리는 모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선수들이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슈퍼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 보니까 또 비에고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끝날 이거 때까지는 역시 방심하면 안 되겠고요, KT. KT도 지금 굴릴 수 있는 상황. 이거 KT 위치, KT 위치. KT 맞았어요! 장면을 써서 맞았어요. 그리고 빅라 지시판 이거 아프죠? 끝내러 갈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아 이거- 요거는 갱플이 없어서 추가적인 딜지원이 없거든요. 시트러스까지 자 빅나를 잡긴 했습니다만은 4명의 선수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론도 나와 있고 푸시를 더 해도 되고 네, 와 이거 신드라가 뭐 수은 장식들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레벨이 계속 느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KT 선수도 아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시야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뚫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신드라가 조금 더 움직임이 과감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는 각이 나왔어요. 와, 그리고 데미지. 1, 2마도 와 솔로킬. 대형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미드에서 지금 케이니가 그냥 잡힌 게 아니라요. 조니아도 빠졌고 전멸도 빠지면서 잡힌 거기 때문에 네, 이거 회복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고 바텀에서 또다시 1, 2만까지 잡히면서 순식간에 파워플레이를 이어나가고 있는 앞서 5,000골도 언급드렸는데
그 숫자가 나올 것 같죠. 네. 파워 플레이 안에. KT가 이번에 조금 더 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상대 이즈리얼이랑 신드라가 전멸이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더. 맞습니다. 뭐 캐슬의 전멸이 빠진 건 살짝 아쉽긴 하지만 레오나가 이제 몸으로서 내가 흑점 쓴다라고 압박을 해주면 상대방은 자연스레 뒤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타워 철거를 미드 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텀은 억제 타워를 날려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미드 밀면 바텀까지 자연스레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프리카 프릭스 제가 볼 땐 딱 한 턴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화약통으로 시작하는 그 그림이 제일 예쁠 것 같죠. 네. 이번 턴에도 억제기를 다 내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투를 이겨도 못 나가는 상황 때문에 계속 맞을 수 있어요. 네. 아프리카 프릭스는 계속 포탑을 끼고 상대에게 데미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알리스타도 뭐 옆쪽에서 마공점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느낌이지만 사실상 크게 의미는 있지 않고요. 지금은 오로지 일리마가 혼자서 어쨌든 성장을 많이 좀 몰아받았잖아요.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갱플리어. 그러나 킬스코어 062 몰아서 받았다고 본인은 느낄까요? 라인 조금 몰아준 거 그거 생생 내시는 거예요?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네. 힘든 경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KT가 속도를 조금 올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3라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미드 쪽에서 지옥 화염 폭탄을 쓴 게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원래 네. 다른 라인이 들어갈 때 미드 쪽에서 지옥 화염 폭탄을 이용해서 상대를 밀어내고 미드 쪽 압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프릭스가 대처하기는 조금 좋아 보이는 라인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쪽에 시야가 없다 보니까 저 수영통이 무서워서 앞으로 전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한몫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루시안을 사이드로 돌렸거든요. 이럴 때 뭐 비에고 스턴 연계 같은 거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KT. 이런 거. 와 빅나! 와. 세릴다 이후에는 빅대시 이제 그리고 끝났어요. 정화가 없어서 이제 연계다.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끝났어요. 아니 랩을 오늘 예. 레블의 감각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마치 약간 캐리어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와. 그래서 이즈가 없어서 이거 지속 딜이 많이 빠졌잖아요. KT 이거 끝날 거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적어도 3억 제기는 챙겨갈 수 있죠. 루시안이 탑까지 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무당 레오나도 여러 번 보여줬고요. 예. 탑 쪽 다이브도 레오나가 만들어준 것도 여러 개 있었고요. 신의 가오에다 대고 무당 얘기는 조금 그랬네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라인이 어쨌든 막아지나 싶기도 하고요. 술통이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술통 못 뽑기 때문에 네. 그때 더 몰아붙일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게 됩니다. KT요. 억제기 다 밀리고 이제 쌍둥이 타워만이 외롭게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해줘야 되는 챔피언이 알리스타인데 전멸도 없고 상대가 거리를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정조준의 일격이 들어가지만 와, 아프지 않고 제 심판 너무 잘 들어가고요. 밑에 심판이 너무 아파요. 잔인합니다. 와, 그래서 KT 빨간 팀의 자, 승리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프리카 프릭스의 네. 저항이 거셉니다. 근데 이게 비에고라서 살짝 무시한 넥서스 점사. 넥서스. 넥서스 점사 넥서스 깨지면서 GG. KT 롤스터 화끈한 한 방으로 다시 한번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네, 오늘 경기는 확실히 서포터의 주도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팀들이 확실히 득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레블 선수가 미드 쪽에서 저랩 단계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갱플랭크를 공략했던 게 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KT 롤스터가 잘했던 게 뭐냐면 사실 최근에 이기면서 하이브리드 선수를 위주로 게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가 바텀을 위주로 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텀 알아서 잘할게. 우리도 상체 게임 해! 라는 그 판단을 한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1, 2마를 제압하는 일방적으로 1, 2마만 파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것은 대성공을 결과적으로 거뒀어요. 맞습니다. 그 시장은 본인의 이 센스 있는 움직임부터 나왔었죠. 상대방은 도끼를 먼저 던질 거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던지면서 킬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도 좋은 플레이가 미드 쪽에서 여러 번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KT가 계속 반대쪽에서 이득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 계속 파요. 물론 일리마의 그 드리블도 좋았는데 사실 이 드리블 후에 팀원
팀들에게서 나온 그런 플레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쵸.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 와. 이래서 요즘 캐넨이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진짜 피카츄 그 자체, 피카츄 라이츄. 네. 많은 팬분들이 누가 더 세다 이런 설전을 불러일으킬 정도인데 피카츄 더하기 라이츄였어요. 아유 그럼요. 모든 전기를 다 가져와 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빅나도 초반 단계에 말리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세리다 이후에 빛의 심판 연계가 잘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모습도 멋있었습니다. 와, 그리고 이 레오나가 상대 이즈리얼 전멸이랑 순간 이동을 들었네. 전멸이 없네. 네. 바로 들어가는 모습 좋았죠. 예. 자, 마지막까지 상대를 압박하면서 화끈한 타이밍에 마무리를 짓는 데 성공했던 KT 롤스터. 앞서 첫 경기를 완벽하게 만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역시 이름값을 해주는 딜량을 뽑아낸 것 같고요. 캐넨의 딜량이 또 어떤 것이 좀 의미할지 보이시는 것 같죠? 네. 라인전에서 많이 쌓은 딜량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오늘은 블루 진영의 뭔가 날인가 싶을 정도로 블루 진영의 승률이 좋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네요. 네. 아니 어제 레드가 전승했는데 네, 오늘 블루가 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팀이 이제 네. 또 블루를 선택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요건 진짜 희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참 재밌는 것 같고 두 팀 간의 대결도 1대1이 되었죠. 그렇죠. 자, KT 롤스터의 POG 조금 알 것도 같은데요. 누구죠? 레벨! 레븐의 오늘 미안합니다 한 번 더. 무당 레오나는 네. 진짜 환상 그 자체였어요. 그렇죠. 진짜 그 하이브리드 선수의 직스를 믿고 바텀 쪽에서 계속 움직였던 게 정말 컸던 것 같고 한타 때마다 그 무당 레오나 네. 정말 상대를 물어 죽이는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흑점 폭발이 떨어지는 위치로 상대가 와요. 그렇습니다. 글로 전멸을 합니다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벨 선수 내가 레오나 들었는데 너네 정화 안 들어? 거기에 대한 응징을 제대로 한 것 같고요. 캐슬에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캐슬도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일방적으로 레오나가 두 턴 올라와서 득점 거두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사이드에 대한 주도권이 많이 날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상대가 안일하게 집을 가다 보니까 루시안을 콜하면서 바로 물어주는 플레이도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빅나 선수가 라인전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킬을 챙겨갔죠. 예. 와. 와. 주요한 챔피언이면 심들어 잡아내고 바로 넣고 그 다음도 대박이었던 게 이스리얼에게도 이니시를 걸었거든요. 빅나 선수 기회가 나왔다면 앞대시로 상대를 물어주는 플레이도 정말 좋았네요. 네. 루시안은 이러려고 쓰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죠. 전멸 쓰면서 만약에 이즈리얼이 전멸이 들고 있었고 했으면은 저기서 흑점까지 연계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레오나의 대활약, 예측 폭발, 흑점 폭발을 정말 예측해 놓은 것도 정말 아트였고요. 근데 탑 두 표는 요거는 인정이죠. 사실 맞습니다. 저도 두 표를 줄 수 있었다면 네. 캐넨을 무조건 줬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 서포터 뽑을 줄 알았어요. 오. 네, 탑에서 너무 좋은 모습이 많이 보였길래 그렇죠. 중계진에서 저만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가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레벨이 잘했다고 느껴져서 저희도 서포 쪽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모두가 하나 돼서 다 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팀 게임입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중요할 때 팀이 어렵고 궁지에 몰렸을 때 한 방 해주는 에이스의 활약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포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맵을 넓게 쓸 수 있잖아요. 네. 라인전만 편해지면은 그런 부분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일격을 당했습니다만은 장군 몽군 옥곽? 옥각 냄새가 옥곽? 벌써부터 어떻게 좀 촉이 옵니까?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요. 저는 시작부터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리 없어요. 괜찮아요. 예. 아무튼 저희는 게임스코어 1대1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다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3경기로 돌아옵니다.